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미군 정찰기들이 최근 주일 미군 공군기지에 집결한 데 이어 잇따라 한반도 상공을 정찰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상적인 작전상 움직임의 가능성과 함께 영내 도발 징후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노콜사인은 14일 미국 공군 E-3 공중조기경보기가 이날 낮 12시 40분쯤 한반도 남부지방 상공을 비행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E-3 공중조기경보기는 현재 주일 미군이 운용 중인 정찰기로 항공기뿐 아니라 지상과 수상의 차량이나 함정 등을 탐지할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 작전 수행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된 바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특수정찰기 RC-12X 가드레일과 한국군이 운용하는 해상 초계기 P-3C도 이날 잇따라 정찰 비행에 나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RC-12X 가드레일은 시긴트, 즉 신호감청 정보를 수집하는 적 통신감청에 특화된 정찰기이고 P-3C는 해상에서 잠수함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정찰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3일에는 미군 정찰기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 기지로 집결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가 미 네브래스카주 오펫 공군기지에서 가데나 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에 특화된 대형 정찰기로 미 공군이 3대만 실전 배치에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지난해 말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했을 때도 가데나 기지에 전개돼 한반도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 지상기지와 병력, 장비 움직임 등을 정밀 감시하는 EHC 조인트 스타즈 정찰기도 가데나 기지에 배치됐고 지상의 전자신호와 전자파를 감지하는 RC-135U 컴뱃센트 정찰기도 11일 한반도에서 연이어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딴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전개와 일본 기지 집결에 대해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지역 배치는 북한의 활동에 대한 조기 경보와 정보 제공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y're deployed in the Korean theater of operations, certainly to provide early warning and intelligence information about any activities in North Korea. So it's possible that this deployment is in reaction to an intelligence assessment that there is a potential launch on the horizon. That could be one reason.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아울러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에 대한 대비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는 미군 정찰 자산의 일상적 배치 활동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들 정찰기가 뛰어난 신호정보 분석 역량을 지닌 만큼 영내 출현 자체가 북한의 위험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배치 자체로 억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0년 방위백서를 통해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와 탄도화를 실현하고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일본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도화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지만 올해 백서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훨씬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노동, 스커드 2R에 더해 북극성과 북극성 2호 등 일본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이 사정거리를 늘리는 데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대기권 재진입 기술 적용에 성공하면 미국에 대한 억지력 확보 인식을 가져 더 심한 영내 군사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북한 등 6개 적대국으로부터 대량 전력 시스템 장비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행정명령을 통해 적대국들이 시스템에 제기하는 위협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한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입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7일 공개한 연방 관보를 통해 적대국들이 비대칭적 사이버 물리적 계획과 작전으로 대량 전력 시스템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보안 조치로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중국, 쿠바 등 6개 나라를 대량 전력 시스템 수입 금지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초 적대국이 이 시스템 장비에 가하는 위협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한 행정명령 13920호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서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송전과 전력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대량 전력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스템 보호 방안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미국의 국방과 필수 응급 서비스, 중요 사회 기반 시설과 경제 생활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전력 시스템 전기 장비의 무제한적 해외 공급이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미국 경제에 대한 매우 큰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또 적대국의 영향 아래 개발되는 관련 장비들의 사용이 미국 대량 전력 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 시스템 장비에 지나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장비 수입을 차단했습니다. 적대국이 소유 통제하거나 관할 지시하에 있는 개인과 기관들이 설계, 개발, 제조, 공급하는 대량 전력 시스템 전기 장비에 취득이나 수입 양도 설치 등을 금지한 겁니다. 행정명령에서는 금지 대상국을 명시하지 않고 미국이나 동맹국의 안보, 또 미국인의 안보와 안전에 상당히 불리한 행위에 장기간 관여하거나 심각하게 저지른 모든 외국 정부나 외국의 비국가들을 위해국 위해자로 정의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이에 대한 행정부와 정보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북한 등 6개 나라를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는 북한이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행할 수 있다고 평가해왔습니다. 특히 국가정보국은 지난해 1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러시아, 이란, 중국 등 적대국들은 주요 사회 기반 시설 파괴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수법의 사이버 작전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국가방첩안보센터는 지난 2월 발간한 전략 보고서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주요 사회 기반 시설 보호를 핵심 과제로 꼽으며 북한을 주요 위협국 중 하나로 적시했습니다. VA 뉴스 지다혐입니다. 미국 의회가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2021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미국 의회는 내년도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와 주한미군, 북한 내 인권 문제를 집중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의 한반도 키워드는 미사일, 주한미군, 북한 인권으로 꼽힙니다. 한반도 사안에 대한 주요 예산 배정 내용을 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하며 북한의 인권 증진을 돕는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상하원 군사위가 최근 승인한 국방수권 법안은 본토 방어용 신형 중간 단계 지상 기반 요격기 개발과 극초음속 탄도 추적 우주 센서 개발의 가속화를 위한 1억 2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매년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통과되는 미사일 방어 강화 조치입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더 나아가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에 대비해 국방부가 관련 준비 태세에 나서도록 하는 조항을 올해 처음으로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상하원 군사위는 또 인도태평양 정책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유지 조치를 법안에 공통적으로 담았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3년 연속 이어지는 의회의 조치입니다. 새추리는 또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함으로써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외교 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이번에도 북한 인권과 대북 방송에 집중됐습니다. 하원 새추리는 북한 관련 예산을 인권 증진 활동에만 국한하고 대북 방송 시간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무 예산안을 최근 승인했습니다.
새누리는 특히 대북방송 등 미국 국제방송처 USAGM이 관장하는 국제방송 활동가 운영에 행정부의 요청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1억 7천만 달러가량 감소한 약 6억 3,700만 달러의 예산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미국의 소리 VOA 방송엔 약 1억 9천만 달러, 자유아시아 방송에는 약 3천만 달러의 예산을 권고했습니다. 새누리의 이번 국무 예산안에는 또 5년 적용의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이례적으로 담기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5명가량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영양 부족 상황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와 유엔 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등 5개 주요 유엔 기구는 13일 발표한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 공동 보고서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전체 북한 주민의 47.6%에 해당하는 1,220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는 IT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며 지난해 보고서 때보다 4.2%포인트 더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보고서 발표에 참석한 막시모 토레로 유엔 식량농업기구 수석경제연구원은 각국의 영양 부족 사태 악화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경 봉쇄 등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올해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대 1억 3,200만 명이 심각한 영양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나라로 북한 당국은 인도적 필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고 국제 비정부 기구가 지적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 기구 ACAPS는 13일 발표한 인도적 접근 개요 보고서에서 북한을 차드, 수단, 에티오피아 등 17개 나라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에 제한이 많은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0점에서 3점으로 매겨진 세부 평가 항목 중 인도적 필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서 가장 나쁜 3점을 받았고 서비스와 지원 접근 제한, 국가 내 이동 제한, 인도주의 활동 방해, 물리적 제한 등의 항목에서도 2점으로 역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CAPS는 또 자체 홈페이지에서 북한의 인도적 위기 수준을 높은 위험 단계로 분류하고 대응 역량 부족이 최대 우려 사안이라면서 식량과 의약품 부족, 기초 위생시설 절대 부족 등 당국의 대응 부족으로 인한 총체적인 인도주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